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는 3억 원짜리 컨설팅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이제 결혼 예정을 발표했던 전총조 씨에 대한 이제 사기 행적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를 이렇게 잡은 건 본인이 컨설팅을 하면 3억 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 JTBC 취재진이 전총조 씨가 석 달 전에 지난 7월에 했다는 강연 음성을 확보했습니다. 전 씨가 거주한다는 그 고급 아파트 있잖아요. 레지던스 주민들을 모아놓고 강연한 건데 전 씨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경험이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다이아몬드 수저였고 또 태어나자마자 남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저는 레스토랑 가면 메인 코크가 뭐고 메인 라이프가 뭐고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사실 자라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자산이 얼마나 있으세요? 전 대표님은? 진짜 몰라요. 제가 하루 버는지 저 얼마나 버는지 몰라요. 마지막에 내가 하루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면 허언증이라고 봐도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태어나자마자 다이아몬드 수저고 경원이 있었고 내가 얼마나 버는지 모른다. 세상에 그 어떤 부자도 내가 얼마나 버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상당히 황당하고 이 전총조 씨는 자신이 재벌 3세로서 승막 기수도 했고 의과대학에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전공하기도 했고 이 강연에서 그렇게 말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술집과 삼계탕집을 창업하기도 했고 카지노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다. 20대와 이와 같은 여러 경로를 거친 경력 자체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 중에는 이를 믿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죠. 통상은 사기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단순히 화려한 언변에만 속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약해서 어느 순간 믿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아무리 허황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믿게 되는데 믿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언변에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경호원을 대동한다든가 잔고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예치돼 있다든가 이와 같은 자료들을 제시하는데 사실 경호원을 대동하고 잔고 금액을 늘리는 그 행태도 기망의 수단이죠. 정당하게 돈을 벌면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해도 이와 같은 사기 피의자들은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보다는 수고스럽더라도 이와 같은 환경, 물품을 조성해 기망을 감행하는 것이 더 수월하고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방금 이제 경호원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방금 태어나자마자 자기는 경호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전 씨가 경호원과 함께 다녔던 모습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변호사님 저기가 어디예요? 저기가 제주도라고 하는데요. 저 사진 자체가 공개가 돼서 진짜 경호원들이 등지고 서 있고 본인은 이제 편안한 자세로 뭐 음료를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뭐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처럼 저렇게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이런 사진 자체가 공개가 된 것도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이제 이런 사진을 입수해서 공개를 한 건데 이 전에는 이렇게 사진을 만약에 찍었다 하면은 이제 경호원들이 다가가서 사진을 지워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공개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저 경호원이 한 명당 뭐 얼마를 받았다는 한 명당 주장입니까? 월 1,500만 원씩 이제 월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자신이 한 호텔 회장의 혼외자다 그러면서 자신의 통장 잔고를 보여주는데 거기 찍혀 있는 금액이 저희는 사실은 숫자 공을 셀 수도 없을 정도인데 51조라고 합니다. 51조가 찍혀 있는 잔고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항상 정장을 입고 그러니까 자신은 다이아몬드 수저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사기 행각을 할 수 있는 것을 빌드업을 하는 거죠. 자, 다시 강연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강연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분량이 많습니다. 전 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컨설팅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도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1대1 컨설팅 1시간씩 해드릴 거예요. 1시간에 제 기본 컨설팅 비용이 개인 사업을 하는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이다라고 했을 시에는 보통 한 3억 정도 받아요. 많은 대기업들에서 로컬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삼성, 또 SK, 현대, 어디 나올 데 없이 정말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번 해주고 그냥 공짜로 살아요. 한 번 해주는데 이제 3억 정도를 받는다. 뭐 막 너무 러브콜이 들어온다. 한 시간에 3억 원짜리 컨설팅을 두 분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3억은 아니 못 들어봤죠. 지구상에 지금 들어봤습니다. 지구상에 1시간 컨설팅 해주고 3억을 지급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 피의자들은 이와 같이 허황된 말을 할 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내 말을 믿고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기를 기대하고 편집 범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요? 이 모 유튜버가 전 씨를 잘 안다면서 사실 전 씨가 이 카드사에 61만 6천 원을 갚지 못해서 2019년부터 신용 불량자 상태이고 현재도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의 진위 여부는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2020년 12월 항소심이 이 사기 범죄 사실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징역 2년 3월에 실형을 선고받았고 10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3억 원 정도의 범죄 피해를 입힘에도 불구하고 피해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점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1시간 컨설팅에 3억 원이라는 것 자체 매우 황당하고 이를 믿은 사람이 발생할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두 분 이제 뭐 사건 많이 다루시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사건, 뭐 사기 사건도 다루셨겠지만 이 정도의 금액의 사건은 조금 두 분도 처음 보는 듯한 그런 상황이에요. 못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1시간에 3억 원이라고 하는데 근데 쓰는 이 문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저렴해 보이거든요. 뭐 러브콜을 받는다. 그리고 또 좀 문장이 말이 안 되는 게 자신은 그냥 한 번 해주고 공짜로 살아요. 공짜로 해주고 있어요가 아니고 공짜로 해주고 살아요. 뭐 그러니까 공짜로 지금 이 그 고급 레지던스에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정말 공짜로 살았던 것인가? 알겠습니다. 자, 강연 얘기 또 들을게요. 전 씨가 이제 남현희 씨를 언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펜싱 1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런 제가 펜싱 아카데미를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여러분 그 펜싱 국가대표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한 선수 누구 아세요? 남현희. 네, 저는 그 남현희라는 사람으로 마케팅을 했습니다. 자, 당당하게 이제 얘기를 하네요. 남현희라는 사람으로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사건에서 이 남현희 씨를 이용해서 전 씨가 투자금을 받은 정황이 현재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딱 들리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사실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남현희 씨를 이용했는지 어떤 남현희 씨가 어디에 이용됐는지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요 맥락으로 보기에는 정확하게 본인이 입으로 밝힙니다. 남현희라는 사람을 마케팅으로 했다라고 자신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사기 행각에 이용했다라는 걸 밝히는 부분이고요. 이 본인은 이렇게 남현희 씨에 대해서 펜싱 하면은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용하면서 심지어 남현희 씨의 조카로부터도 사기 피해 금액을 좀 받은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이 남현희 씨가 이 점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남현희 씨를 이제 감독님으로 칭하는 사람들이 와서 감독님을 믿고 그 전청조에게 투자를 했다라는 사람들이 속출하자 그제서야 남현희 씨가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현희 씨도 이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아닌가 합니다. 남현희 씨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이틀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님, 저희 대표님한테 투자했다. 감독님 이름 믿고요. 그래서 큰 충격 받았다. 이렇게 남현희 씨도 일단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제 강연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연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들어보겠습니다. 돈은 떳떳하게 벌어야 해. 그래야 쓸 때 행복해. 그리고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돼. 제가 제 번호 불러드릴게요. 바로 적으세요. 성함과 전화번호 그리고 강의를 들었다라는 사람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각자 시간을 제가 맞춰서 한번 1대1로 대화를 좀 나누는 걸로 해볼게요. 근데 저 상황은 우리가 듣기에도 이제 단순히
이웃 주민들끼리 친분 쌓자고 지금 전화번호 알려준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죠. 1시간 컨설팅에 3억 원이라면서 성함과 전화번호 알려주면 1대1로 대화를 나눠볼 하등의 이유가 없죠. 이 사기 피의자들이 전형적으로 동원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유명한 인물, 믿을 만한 인물을 내세워서 그 명성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사기 피해를 당할 때도 끝까지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경우에도 돈, 특히 큰 돈을 요구할 때는 돈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돈을 내어주지 않을 때는 사기 피의자들도 달리 하등의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돈을 내주어서는 안 되고 지금 재혼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도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죠. 아마 이 사건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상당히 그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어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과거 판결을 선고받을 때 20대 어린 나이인 점이 가명사유로 작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이가 어리다고 자라온 환경이 어려웠다고 가명사유로 삼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상습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 강연을 들은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 혹시라도 이제 연락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상황을 살펴봤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 경호원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렇게 경호원들을 막 대동하고 다니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짠가 이렇게 혹할 수 있지 않는가요? 그런 가능성이 저는 보면서 이렇게 경호원들을 많이 데리고 다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경호원 한 명당 이게 뭐 월급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을 다 대동한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재력을 자신이 과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뭐 강연회가 이루어졌던 장소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고급이라고 말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더 자신이 그런 어떤 자신의 직접적인 어떤 실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거, 보여지는 것들을 이용해서 사기 행각을 저질렀다고 보여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박선배 변호사님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이 사기 행각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눈치를 챌 수 있고 피해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실까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더라도 예를 들어 경호원을 대동한다든가 장고를 많이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처럼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절대 누군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순간 이는 사기 범행이다.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돈을 내주셔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